처음 창업하는 분들이라면 세 가면 이거 두 개는 꼭 활용을 하셔라. 적어도 1년 반, 길게는 5년간은 세금 걱정 크게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4천만 원은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간이가세자라고 하면 4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3,600만 원 날리는 거야. 이래서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 투자금이 크거나 오래 걸리는 거면 일반 가세자가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35%,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왔어. 나는 실제로 3천만 원 벌었는데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와. 왜냐면 나라에서는 내가 1억 번 사람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생긴다. 세금 관련 팁이라고 하면, 최근에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서 나도 깜짝 놀란 건데, 청년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거는 조건이 3가지가 붙는데,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금입니다. 세금 중요하죠. 세금 그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 그치.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스기를 설치할 때 어차피 사업자 번호랑 연결이 돼야지만 카드 다 승인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가 돼. 배달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자동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고. 내가 지출한 거. 이게 웃긴 게, 내가 실제로는 1,000만 원 팔아서 9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았어. 근데 내가 900만 원 썼다고 증명을 해야지만 얘네들이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인정을 하고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라고 해. 근데 내가 뭐 쓰다 보니까 까먹고 증명을 못 한 거야. 나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증명을 못 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나머지 증빙 못한 금액은 다 내 소득으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사업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 나도 망할 뻔했고. 배달 매장 할 때 그치. 그 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돼?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들은 국세청에 무조건 연동을 시켜놔야 되고, 내 사업자 번호랑.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그 카드로 쓴 돈, 그 통장으로 빠져나간 돈은 지출로 잡혀. 연동은 어떻게 시키는 거야? 국세청에 들어가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란이 있어. 그럼 카드 번호랑 그런 것만 쓰면 되고, 계좌도 마찬가지고. 간단하네. 간단해. 그럼 이제 현금 쓰는 것만 조심하면 그거. 현금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애로사항이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 어디 뭐 공사를 하거나 좀 비싼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시장통에 가서도 현금으로 사면 좀 싸게 해줄게 하는데, 현금으로 사서 싸게 해준다는 의미는 이제 증빙을 거기서 안 끊어준다는 거거든.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는 건데 결국에 다 손해야. 그게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 직원들 월급 같은 건 어떻게 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특히 식당은. 근데 한 사장님이 주방 이모가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이모가 그냥 사대보험 들지 말고, 사대보험 들면 사장도 돈 더 내야 되고 직원도 돈을 덜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신고가 되면 안 된다, 수입이 잡히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그냥 돈 조금 덜 받을 테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고 한 거야. 그게 이제 300만 원 돈이었어, 한 달에. 두 분이 다.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 돈을 증빙 없이 준 거지. 1년이면 얼마지? 7,200만 원. 7,200만 원인 거야. 그럼 1년이 지나고 7,200만 원이 어떻게 돼? 그건 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내 수입으로 고스란히 잡힌단 말이야.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1억을 버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 이게 뭐 계산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35%,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왔어. 나는 실제로 3천만 원 벌었는데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와. 왜냐면 나라에서는 내가 1억 번 사람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생긴다. 근데 그때 돼서 사대보험을 부랴부랴 신고하고 그렇게 해도 타격이 있어. 왜냐면 원래는 사대보험이, 종업원의 사대보험을 업주가 반만 부담하면 돼, 원래는. 근데 그렇게 늦게 신고했을 때는 부정신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사대보험을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그게 말이 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나라 말 듣고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하다. 내가 듣기로는 프리랜서 뭐 해가지고 세금을 아끼. 그치. 보통 프리랜서 3.3% 그런 세금들을 말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외주로 너한테 일이 있다가 없다가 월급이 매번 달라지고. 그런데 보통 외식업 종사자들은 프리랜서가 사실 아니야. 그럼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신고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전환이 돼, 자동으로. 오래 못 가. 그러면 형님이 알고 있는 세금 관련 팁. 세금 관련 팁이라고 하면, 최근에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서 나도 깜짝 놀란 건데, 청년 창업 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거는 조건이 3가지가 붙는데, 첫 창업인가? 두 번째가 만 18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창업자인가? 세 번째, 수도권인가 비수도권인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이거는 무조건 신청을 해서 해야 돼. 왜냐면 종소세가 이게 어마어마해. 종소세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인데, 나는 처음 그 세금을 내고 깜짝
깜짝 놀랐어 정말.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게 그게 내가 많이 벌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매출은 다 잡혔는데 매입을 내가 제대로 증빙을 못해서 내가 실제로 번 돈은 1년에 뭐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인데 나라에서 1억, 2억을 벌었다고 하고 돈을 세리 내라고 하면 진짜 너무 억울해. 그때 부랴부랴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돼서 뭐 매입 자료를 사니, 부가세를 3%에 사니 그런 거 걸리면 그 사업 접을 정도로 큰일 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알고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세무사분께 맡기는 게 제일 낫겠네. 맡기는 게 제일 낫고, 맡기고 또 신경을 꺼도 안 돼. 왜냐면 그 세무사도 관리하는 매장이 아마 수십 개가 될 거야. 하나하나 관리를 못 해. 그래, 내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귀찮게 하면서 정보도 캐내고 얻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세상이야. 달에 얼마 정도? 이건 업체마다 관리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통 세무사한테 맡기면 8만 원에서 뭐 15만 원 이 정도 사이지. 그렇게 또 비싸진 않네. 그치, 그게 뭐 쌓이면 또 큰 돈인데 사실 뭐 한 달에 8만 원, 15만 원 내고 그렇게 좀 일을 덜 수 있는 거면 나쁘지 않은 돈이라고는 생각해. 그런 혜택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그런 거는 이제 세무사마다 천차만별이지. 아,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데가 있고 그냥 싼 금액으로 무작정 영업만 쳐서 박리담회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비싸도 잘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사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쌓아서 좋은 데를 찾아야겠지. 간이가세자는 세금은 크게 사업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부가세랑 종소세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청년창업세에 가면은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해당되는 거고 부가세 모든 물건에는 면세 상품 제외하고 다 부가세가 붙어 있어. 부가세 10%, VAT 10%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 내가 만약에 이 책을 22,000원에 너한테 팔아. 그래 2만 원만 내 돈이고 2,000원은 내 돈이 아니야 애초에. 2,000원은 누구 돈이야? 나라도. 나라 돈이야 애초에. 세금이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거를 너한테 22,000원에 팔기 위해서 종이도 사야 되고 잉크도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종이랑 잉크를 어디서 11,000원에 사와. 그러면 나 또한 부가세를 어디다가 냈단 말이야. 부가세를 나는 1,000원을 내고 2,000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나는 부가세를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간이가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외식업에서는 너는 영세하고 처음 창업을 했으니 부가세를 간이로 매기겠다. 원래는 부가세가 10%인데 1%만 매겨.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 낼 거를 1%만 내면 돼. 근데 이것도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좋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말했듯이 부가세를 1,000원 내고 2,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을 내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내가 2,000원을 내고 1,000원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1,000원을 더 냈잖아. 그거는 나라에서 나중에 환급을 해줘, 1,000원을. 그런 경우가 뭐냐면 만약에 음식점을 차리는데 5억 5천이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세는 얼마야? 5천만 원이 부가세야. 그거는 내가 어디 냈단 말이야 이미. 근데 장사를 해서 내가 매출이 1억 1,000밖에 못 냈어.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얼마 받았어? 1억. 아, 1,000. 1,0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얼마 내고 얼마 받았어? 5,000 내고 1,000 받았어. 지금 4천만 원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간이가세자라고 하면 4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3,600만 원 날리는 거야. 이래서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 투자금이 크거나 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거면 일반 가세자가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세금이 이게 뭐 한없이 욕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사업자들 세금 이런 거를 걷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고 낼 만큼만 내야지 안 낼 돈까지 낼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사업했을 때 나는 간이가세자에다가 청년창업세 감면 부가세도 면제였고 종소세도 면제였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간이가세도 안 됐고 청년창업세 감면도 잘렸어. 그러면서 부가세, 종소세를 정상적으로 내기 시작하니까 1년에 4, 5천만 원이 지출이 없었던 게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부가세를 때려맞고 종소세를 때려맞으면서 처음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밤새 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일한 거를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막 BMW 매장 막 바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그때 막 어렴풋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리스로 이렇게 차 타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세금 아끼는 거는 돈 안 쓰는 게 가장 아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지했던 거지. 그러면서 나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는 세금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라면 간이가세자, 청년창업 세액 감면 이거 두 개는 꼭 활용을 하셔라. 적어도 1년 반, 길게는 5년간은 세금 걱정 크게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